자, 철인삼종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코치입니다. 자,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방금 저희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요즘 콘텐츠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대회도 이제 많이 열리고 있어서 나가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24살이신데 남자인 것 같아요. 준비해서 철인삼종 선수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적으로 선수가 될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댓글로 설명드리기가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뭔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철인삼종으로 돈을 버는 선수가 되고 싶다, 직업으로 삼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으냐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철인삼종도 개인 종목이니까, 개인 종목이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 육상이 있을 거고 사이클이 있을 거고, 근데 사이클은 좀 완전히 달라요. 팀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빼고, 그리고 뭐 테니스도 있을까요? 테니스도 개인 종목이지만, 그쵸, 또 골프 있을 거고. 이래 보면 개인 종목의 운동 선수는 자기만 잘하면 언제든 돈을 버는 선수가 될 수 있다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뭐가 됐든 몇 살이 됐든 무조건 잘하면 그날부터 바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누구나, 어느 팀이나 어느 스폰서나 잘하는 선수가 나타나면 후원을 합니다. 처음부터 현금을 주진 않지만, 근데 처음부터 너무 잘해버리면 바로 그렇게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철인삼종 직업선수가 되는 길은 실업팀의 선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중, 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든 실업팀으로 가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실업팀이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초, 중, 고를 거쳐서 계속 엘리트 길을 밟아 오다가 국가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국가대표가 아니라도 실업팀에 들어가서 연봉을 받으면서 직업적인 선수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운동선수로서는 자기가 뭐 명예욕이나 세계 랭킹이나 그런 욕심이 없으면 그냥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스템이에요. 전국체전 하나 때문에. 더군다나 육상이나 수영 같은 경우는 금메달을 몇 개씩 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선수가 자유형을 잘하면 다른 것도 다 잘하거든, 대부분. 평영, 저병 빼고. 그리고 뭐 자유형 선수가 개형도 나가죠. 개형도 400개형이고 800개형 있잖아. 그렇게 해서 메달을 한 두세 개만 따면 연봉이 1억 5천 2억 됩니다. 그러면 그 기록 종목이라는 거는 운동 쉬지 않고 그냥 적당히만 자기 실력 떨어지지만 않게 유지만 하면, 물론 그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그냥 그대로 한 10년 20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모아서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지도자로 자리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평생 이쪽 체육계통에 종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이고, 우리 구독자분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24살인 남자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철인삼종 직업선수가 될 수 있느냐, 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24살인데 제가 수영 선수 출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수영 선수 출신이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대신 한 2년 동안 뼈 빠지게 훈련을 해서 지금의 기존의 실업 선수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면, 그때 이제 이 사람을 원하는 실업팀 감독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하겠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데 소속되지 않고 그냥 철인삼종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혼자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외국같이 장거리 선수, 우리나라에서 개인 자격으로 어디 팀에 소속되지 않고 후원을 받아가면서 그 돈으로 국가대표가 되고 월드컵에 나갈 수는 있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선수한테
그런 개인 선수한테 후원을 해줄 기업이 없습니다. 일단 철인삼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마이너 중에 마이너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외국 회사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국제대회를 많이 뛰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돈을 다 자기가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누가 후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후원 업체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자기가 시합을 하고 성적을 올리고 자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게 연간 몇 천만 원에서 억대가 들어가는 거죠. 단순 계산해도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돈은 버는 만큼 연봉 5천, 1억 그 돈을 자기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해외 원정 비용, 훈련 비용, 장비, 대회 참가비, 그런 게 엄청 많이 들거든. 비행기 한 번만 타도 뭐 수백만 원이 나오니까. 그리고 뭐 하루 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해야 돼. 그럼 어디서 자야 돼?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된단 말이죠. 다른 선수들하고 같이. 그러면 거기서 지내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돼. 계속 해외 생활을 전전해서 자기가 스스로 국제 랭킹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초청받는 선수가 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외국 기업이 눈에 띄어서 협상이 잘 돼서 너 우리 회사 제품 사용해주면은 돈을 이만큼 줄게 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해외 선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포함해서. 특히 일본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성격도 대부분은 그런 식이에요. 거기도 실업팀이 있고 우리나라랑 시스템은 거의 같은 시스템도 있지만 직장을 가진 선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프로 선수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실업팀 선수와 그런 개인 자격을 가진 프로 선수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걸림돌이 없다는 거. 우리나라는 그거에 제약이 굉장히 많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철인삼종 선수로서 자기가 잘만 하면 잘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1500m 50m 풀어서 수영 16분은 해야 되는 거고 16분 대 17분 안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사이클은 묻어간다고 쳐도 40km를 독주로 해서 55분 안에는 타야 돼요. 그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되는 거고, 마라톤도 당연히 뭐 시합 기록으로서 10km가 33분 그 안쪽으로는 뛰어야 그래도 끄트머리라도 완주를 할 수 있어요. 10km만 뛰었을 때 33분 안으로 뛰어야. 31분 때 뛰는 선수가 수두룩합니다. 거기서 입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30분 때라도 10km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이력서라도 낼 수 있고 여러 스폰서 회사들한테 제안서를 낼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국제 랭킹이나 국제 시합 기록이 없으면 내 종목별 기록이 이 정도고 나는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훈련 상태는 이렇고 또 뭐 대회를 나가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이렇다, 이런 걸 이력서에 적어요. 자기소개서에. 그러니 후원을 해달라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검토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담당 부서가 외국 회사에는 잘 돼 있어요. 마케팅 부서나 그런 스폰서링 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 보내면 다 이제 담당자들이 보고 1차로 그럼 우리 회사에 올 수 있냐, 와서 면담을 하자. 그게 외국이잖아요. 가야죠. 돈 내고 자기 돈 들여서 항공권 끊어서 가야 됩니다. 가서 면담을 하고 협상을 하겠죠. 근데 외국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실력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가 인성이에요. 그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이 선수가 와서 아주 인상 좋은 얼굴로 항상 웃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냉정해야 돼.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못하면 그거는 그냥 헛소리를 한 걸로 치부하기 때문에 뒤도 안 보고 그냥 끊어버리고, 자기가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정도는 내가 자신 있다. 그리고 그걸 꼭 달성을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몇 개월 동안 먼저 해보자. 그러면 돈을 주지 않아요. 처음부터 절대로. 그래, 네가 필요한 장비가 뭐야? 이것저것 해줘. 근데 우리 회사는 자전거 만드는 회사니까 자전거 관련 용품만 줄 수 있어. 그쵸? 옷이랑 뭐 헬멧이랑 이런 건 해주고, 그 다음 선글라스 뭐 안 써도 상관없지만 이 선수가 잘하고 두각을 나타낸다, 아니면 자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선글라스 회사 만드는 회사한테 또 제안을 해요. 해달라 그러면 처음에는 뭐 그냥 가볍게
한두 개 줍니다. 선글라스. 필요한 선글라스를. 그 자기 회사도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 줘요. 그리고 그걸 쓰고 반드시 경기장에서 쓰고 막 홍보를 하는 활동도 해야 되고, 원하는 사항들이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본인이 컨트롤하고 본인이 매니저도 돼야 되고 본인이 선수도 돼야 되는 게 개인 종목의 선수들입니다. 골프 같은 경우는 뭐 체계적으로 프로 협회도 있고 그 매니저도 있고 캐디도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스폰서를 하는 회사 자체에서도 이 선수를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런 팀이 따로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일단 시장이 너무 넓고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 언론에서 골프를 한번 경기 중계하면 그 중계료가 상당하고 상금도 높기 때문에 스폰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회사들이. 개인 선수 아무리 못하는 선수도 그 잘하는 선수와 한 팀을 이뤄서 경기를 하다 보면 TV 카메라에 몇십 초, 몇 초에서 몇십 초, 10여 초가 잡히잖아요. 그럼 로고가 10여 초가 찍힌단 말이지. 그러면 일반적인 광고 시장 단가로 따졌을 때 로고 하나가 카메라 화면에 굉장히 크게 누가 봐도 무슨 회사인지 알 정도로 큰 사이즈로 딱 찍히면 그걸 다 초 단위로 광고 비용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30초 단위, 45초, 그 뭐 15초, 30초, 45초, 1분 이렇게 광고 보통은 이제 포맷을 가져가는데, 그 일단 광고를 찍는 비용도 있잖아요. 몇 억에서 10몇 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방송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방송 시간대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 초당 얼마, 뭐 억대 단위 들어가는 광고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한 번만 할 게 아니잖아. 하루에 그 광고 시간이 수십 시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루에 뭐 두세 개만 넣더라도 뭐 열흘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한 100억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만이 TV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 중소기업들이나 자본력이 없으면 광고조차 못해요. 그런데 광고는 할 수 있는 돈은 없지만 골프 선수가 아주 최상위권 선수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돈을 필요로 하는 선수다. 근데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럼 이 선수랑 계약을 해서 거기에 이제 로고를 새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회사가 원했던 노출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수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선수를 찾는 담당 직원도 따로 있고. 근데 철인 3종 경기 같은 경우는 그 골프처럼 안정적으로 제자리에서 이렇게 고정된 카메라가 있지도 않고 노출된다 해도 입상권 선수들만 이제 잡히게 되죠. 주로 사이클도 그렇고, 이제 뚜르드 프랑스나 이런 도로 사이클 경기가 인기는 많은데 선수들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본이 많이 물리기가 쉽지 않아요. 노출 빈도가 작으니까. 돈을 뭐 몇 억을 줬는데 텔레비에 카메라에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나와도 저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휙 지나가잖아요. 철인 3종도 마찬가지죠. 그 수영은 아예 안 되고, 그 웨슈트를 입으니까 올라와서 잠깐 올라오는 장면 가슴에 딱 일어섰을 때 잠깐 보이죠. 그것도 선두 그룹으로 나와야 보이는 거고, 우르르 그룹에 속해서 나오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이클 타고 나갈 때 자전거는 그래도 프레임에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스폰서를 해주는 거고, 프레임이나 자전거는 스폰서를 잘 해줍니다. 그리고 헬멧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글라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외에 그 경기 복장과 관련 없는 다른 이제 스폰서들은 뭐 은행이라든가 무슨 회사라든가 무슨 영양제라든가 이런 거는 선수들이 직접 경기 중에 먹는 걸 봐도 저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그래서 이제 훈련할 때 훈련 비용 정도 보조해주는 선에서 끝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음료수 회사가 한 선수에게 진짜 도박하는 심정으로 딱 후원을 해줬는데 이 선수가 미친 듯이 그날 경기에 카메라가 딱 잡혔는데 달리기 초반에 선두 그룹으로 막 달려. 세계적인 선수들이 뒤에 있고 이 선수는 아무도 모르는 선수인데 그 회사 로고를 큼직하게 새겨서 선두 그룹으로 달려요. 그럼 카메라가 그걸 찍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동안 한 다만 5초라도 생각해보죠. 1, 2, 3, 4, 5초 동안 약간 흔들리긴 해도 달리면서 찍기 때문에 이게 로고가 5초 동안 나왔다 그러면 이 회사는 만세 부르는 거야. 이 회사는 저 선수한테 우리가 돈 드린 만큼 이제 뽑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선수는 회사한테 이제 할 일 다 한 거야. 그거 하나로.
그쵸?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철저하게 이제 비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전인삼종 선수로 이제 직업을 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노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계 랭킹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선수의 특징은 그런 거야. 수영만 잘하거나 수영을 월등히 잘해서 1등으로 나와버려요. 그럼 나와서 사이클 타는 장면까지 계속 찍힌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그쵸? 어느 대회나. 그럼 이 선수는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후원을 많이 받아요. 그것 때문에. 전체 기록은 뭐 10등으로 들어오든 30등으로 들어오든 상관없이 그거를 원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선수는 사이클을 기가 막히게 잘 타. 갖고 카메라가 딱 옆에 따라가면 그 앞에만 딱 자기가 위치해서 계속 타요. 그걸 의식하면서. 실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 그 유럽권의 사이클 그 트라이슬론 그 무리에 들어가는 거는요, 그 위치 잡는 거는 굉장한 벽이 있습니다. 차별이 심해요. 텃세도 심하고. 그래서 아무리 그 선수들이 인정하는 실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뒤 따라가다가 카메라가 있어. 나 후원사를 좀 노출하고 싶어. 그래서 그 옆으로 쓱 다가가면 이 선수들이 그 허락을 해줘야 돼요. 암묵적으로. 근데 아무 그게 없어. 선수들하고 친하지도 않고 실력이 증명되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밀려납니다. 일부러 밀어서 넘어뜨리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로 텃세를 부려요. 그러니까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마라톤 경우도 카메라 잡히려면 일단 사이클까지는 선두 그룹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철인삼종은. 그죠? 그게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4살부터 준비를 해서 철인삼종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 그러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로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뿅 잘하지 않으면 뿅 잘해버린다. 그럼 국가대표 되죠. 그럼 바로 월드컵 나갈 수 있죠. 월드컵 나가면 바로 입상할 수 있죠. 그러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 같은 회사들도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회사들도 잘하면 월드컵에서 계속 몇 번 우승하면 우리나라 회사들 좋다 그러고 다 달려들어요. 그러면 몇 억을 버는 거지, 연 수입을. 그래서 자기 성격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오래 가는 거고. 이게 이제 거의 꿈 같은 일이고요. 보편적으로는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까지 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예요. 근데 또한 이제 하나가 그나마 가장 확률이 있는 게 장거리 선수를 뛰는 거예요. 아이언맨 70.3 아이언맨 월드컵 이런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영이 1516분 때 나오지 않으면 아예 명함도 못 내밀기 때문에 어렵고 24살에 수영을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더라도 16분 때 기록을 내기에는 거의 힘드니까 불가능하니까 안 되고. 그럼 장거리는 괜찮냐? 장거리는 괜찮아요. 장거리는 수영 50분에 나오든 52분에 나오든 선두 그룹이 아니라도 돼. 대신에 이제 사이클이나 나머지 종목도 피나는 훈련을 해서 전체 기록을 좋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꼭 카메라에 잡히지 않더라도 그 대회에서 항상 입상권에 들거나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 매체나 아니면 종이 매체, 인터넷 매체, 언론 이런 데에 이름이 꾸준히 올라가면 그거라도 이제 원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장비 회사가 사이클 장비, 바퀴, 휠, 그다음에 사이클 신발, 헬멧, 선글라스 이런 회사들이 그런 사람을 찾아요. 항상. 그래서 그 선수들을 나오면 후원을 해줄 거고, 그럼 일단 이제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자기 장비값이 세이브가 되는 거고, 거기서 좀 잘해서 입상하고 그러면 이제 상금이 부수입으로 생기겠죠. 그러면 스폰서랑 계약할 때 상금을 타면 그만큼을 또 보너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게 약간의 이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생활비로. 그리고 이제 이동 경비 이런 것도 항공사나 이런 데서 자기가 계속 그 제안을 해야 돼. 나 이런 선수인데 이런 기록을 갖고 있고 나이는 몇 살이고 앞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달라.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면담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메일이나 화상 통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영어 소통이 돼야 되고, 그래야 자기를 어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 옆에 대동하고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를 충분히 어필을 해서 실제로 이제 실력으로 나타내면 불가능하진 않다. 그게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성 있는 직업 선수가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본인 하기 나름인데, 철인삼종이라는 게 그 과격하진 않지만 이게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운동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동호인 여러분들이나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 이상으로 훈련량이 많고 강도가 세기 때문에
몸이 충분히 휴식을 하지 못하고 또 시합에 나가고 훈련을 많이 하면 이제 피로골절이라는 게 와요. 고관절도 금이 가고 특히 이제 정강이가 금이 많이 가는데 항상 충격을 받는 달리기를 워낙 많이 달리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들이 훈련량을 그렇게 많이 못 가져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이 하면 뼈가 금이 가거든.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지 않고 매일 하면 금이 갑니다. 피로골절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유명 선수들은 자기 전담 마사지사가 있는 거고,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피로 물질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근육을 계속 이렇게 수축을 시켜요. 계속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근육이 달라붙는 곳이 뼈니까 뼈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꼴이에요. 근데 그걸 적당히 제때에 풀어주지 않으면 이 계속 땡기다 보니까 약한 인대 같은 경우는 인대가 손상이 되고, 그게 문제 없다 그러면 뼈를 계속 당기니까 뼈가 금이 갑니다. 뼈도 계속 견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몇 년을 이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오롯이 자기의 몫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그런 직업 선수가 되기로 해서 내가 감당을 다 하고 열심히 훈련해서 이제 성적을 냈어. 그래서 정말로 스폰서가 연락이 왔어. 그럼 얼마를 이제 주느냐? 처음에 이제 장비만 준다 그랬죠. 장비를 가지고 잘 자기 회사 홍보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2차 협상에 들어가서 여기 네가 이만큼 해줘서 우리가 너무 고맙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현금을 얼마 추가로 줄게. 우리 회사는 이 정도 줄 수 있다. 이제 대회 때마다 이제 기준이 다 정해지죠. 이 정도 대회에서 만약에 입상을 한다 그러면 얼마 이렇게 들어가고, 그거와 별개로 평소에 이제 주기적으로 얼마를 주겠다 이게 나와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한번 받아봤고, 그럴 때 받았던 제한이 저는 50만 원이었어요. 지금도 한 10몇 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한 용품 회사에서 잘 모르는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한테, 프로 선수한테 이제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인 거예요, 시작이. 그러니까 한 업체로부터 월 50만 원 받고, 한 업체로부터 한 5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에서 모아서 받는 거예요. 선수들 이제 보면은 그 회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 로고가 여러 개 있잖아. 그쵸? 그럼 제일 큰 거 하나만 있는 선수는 그거 하나로 다 충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거고, 조그만 로고가 여러 개 있는 회사는 조금씩 받는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선수가 뭐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50만 원 받을 수도 있는데, 보통 세계적인 선수가 아닌 다음에는 100만 원 넘기 쉽지 않습니다. 한 업체로부터 연간, 그러니까 월 수입이, 그러니까 월로 받는 후원 금액이 100만 원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한 4개다 그러면 400 받는 거고, 뭐 6개다 그러면 뭐 600 받는 거예요, 한 달에. 그 외에 추가 보너스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철인삼종이라는 게 외국 선수들이라고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외국 기진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 보면 로고가 몇 개 있잖아요, 유니폼에. 그러면 저거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 받네 월, 그럼 맞아요. 한 5개 찍혀 있다 그러면 500 받는 거예요. 보너스나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현금만, 장비랑 이렇게 장비 플러스 현금이 이제 100씩 계산하시면 될 거고, 지금은 올랐으니까 한 200씩 될래나? 200씩은 진짜 아닐 거예요. 그러면 6개 달리면은 1200인데, 그러면 연수입이 1억 5천 넘고, 철인삼종 선수가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 세계 철인삼종 선수 중에 우리나라 실업팀에 있는 선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돈 제일 많이 벌어요. 그건 확인된 얘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회사 선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제가 궁금해서 그걸 다 일일이 물어봤어요. 옛날에 일본도 물어보고, 뭐 그리스 선수도 물어보고, 미국 선수 다 물어봤어요. 똑같아. 전 세계 스폰서링 시스템은 똑같기 때문에 국적을 안 가리고 잘하면 무조건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이 상관없어, 프로 선수는. 그래서 받는 월급, 월 수입은 비슷하다. 잘해야 많이 번다. 고메즈 같은 경우 지금 포르쉐 타고 뭐 차가 몇 대고 있지만, 그 선수는 그런 후원 금액보다 상금도 많고 보너스가 많은 거죠. 그 선수는 워낙 세계적인 선수고 계속 1등을 했기 때문에 장기간 그 정도 돼야 연수입이 한 5억 정도 될까요? 알리스타 브라운리 형제가 그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얀 포르데노가 그 정도 될 거고, 그 밑에 선수들은 연수입이 2억이 넘기가 쉽지 않아요. 상금을 다 합쳐도. 다니엘라 라이프 그 정도 선수가 한 3억 연수입이.
이것저것 다 합쳐서 연 3억 정도, 상금이랑 후원 금액 보너스 합쳐서 3억 정도 될 거고, 대신에 이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정도 선수가 되면 이제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가외돈이 생기는 거죠. 내 돈을 쓰지 않아도 이제 돈만 벌러 다닐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선수들은 후원 금액을 받으면 그 돈으로 또 자기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노력을 해보고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이제 선생활을 포기하고 직장을 잡고 이제 세미프로 아니면 동호인 선수로 남는 거죠. 그게 철인 3종의 현실입니다.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아닌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거 아니던데, 그런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건 저도 환영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걸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터뷰를 했던 몇몇 선수 3명 정도 얘기를 들어서 이제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상황은 아직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자, 어느 정도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댓글로 그런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말 자신을 믿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1년 만에 수영을, 그래 16분 아니라도 한 18분까지만 1500m 18분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실업팀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생기고, 그 다음에 동호인 선수로 하면서도 제가 모르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뭐 여성분이고 외모가 괜찮다, 그리고 남자분이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데 있다, 그리고 영상 만드는데 취미가 있다, 그러면 선수생활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수입을 많이 가져가는 외국의 프로 선수들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에서 돈을 충분히 못 벌기 때문에 유튜브를 또 개설해서 거기서 또 추가 수입을 올리는 라이오넬 샌더스 같은 선수가 있어요. 루디 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을 믿으면, 자기 자신을 믿으면 도전하십시오. 너무 늦지 않을 때까지만 응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